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되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선 명상이 우리 사회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49일 백중 기도가 한창인 가운데 강화 전등사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스님들께 올릴 백중 공양물을 직접 만들며 효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가해 교감과 소통의 시간으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불교, 그 중심에는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조계종 포교원 5기 불교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불교 크리에이터의 가능성과 온라인 포교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33곳의 관음 성지를 순례하며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신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한국전통사찰순례가 올해 두 번째 회양식을 열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순례는 올해 99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순례를 완료하며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도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결국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선 명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옳은 것을 선택하되 그 가운데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언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것 중에 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돌아서 또 부메랑처럼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은 사회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진우 스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옳은 판단을 하되 그래도 딜레마에 빠지면 손해가는 쪽에 서 있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쟁과 갈등이 된다며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옳은 것 중에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마냥 기다리면 국민 전체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역설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진우 스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제일 기억에 남는 책 중 하나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꼽으며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명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이 선명상의 맞습니다. 핵심적인 과제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선명상을 잘하는 일은 열심히 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좋겠고. 진우 스님은 오는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곧 선명상 선포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세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노사와 세대 등 각종 갈등이 있는데 자칫하면 마음의 전쟁이 된다며 상대방을 포용하기 위해선 선명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또 이해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빨리 그 국민들에게 보급을 제가 시켜야 되겠다. 네. 생각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많이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저서인 선명상 에세이 개미의 발소리를, 우원식 의장은 어머니 김래정 여사의 일대기 어머니의 강을 각각 선물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49일간의 백중기도가 한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효를 되새기는 날로 불자들에게 중요한 의미인 우람분절을 맞아 강화 전등사에서 특별한 장이 열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스님들께 올릴 공약물을 직접 만든 건데요. 가족이 함께 참가해 승복 공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등사 선불장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한지를 접어 오리고 펼치기를 반복해 시들지 않는 꽃, 지화가 아이들 손에 피어납니다. 삐뚤빼뚤 어설픈 글솜씨로 육법 공양 순서와 문구를 적어낸 스케치북에는 천진난만함이 묻어납니다. 지난 14일 강화 전등사 어린이 청소년 학교가 백중 우람분절을 앞두고 승복 공약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엔 성인 불자들이 승복과 가사 공양으로 우람분절에 동참했지만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공약물을 준비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분홍색 꽃을 만들기 쉬웠어요. 앞으로 계속 전등사에 오고 싶어요.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랑 온전하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평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교감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500명의 스님들에게 100가지 음식을 공양한 것에서 비롯한 우람분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공양물을 만드는 시간에 웃음꽃이 더해지자 여느 사찰의 엄숙한 분위기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그 해제하는 날 이제 공양물을 스님들께 올렸다는 데서 유래가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스님들께 직접 본인들이 만든 이제 공양물로 이렇게 올림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불교에 친숙하고 그런 의미를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된 공양물은 다음 달 11일 봉행하는 승보공양법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참가자들이 직접 올릴 예정입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부모와 아이들이 사찰에서 더 가까워지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애들하고 같이 노는 이 교감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인격 형성에 잘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하고 뭐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놀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등사 어린이 청소년 학교는 자연학교, 지혜학교, 가족 명상학교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MZ세대에게 힙한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불교. 그 중심에는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를 알리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들. 조계종 포교원이 유튜브, 웹툰, 불교 상품 등 최근 5기 크리에이터를 위촉해 온라인 포교에 마중물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기 불교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포교 환경의 현황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불교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만화로 경험을 나누고 있는 한정우 작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고통달이라는 활동명으로 법상 스님의 강연과 설법을 만화 마음 수업으로 연재하고 있는 한정우 작가.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서 만화에 불교를 녹이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힘들 때면 법상 스님의 법문을 통해 극복했던 한 작가는 법상 스님을 토끼로 표현해 스님의 말씀을 독자들이 보다 보기 편하고 친숙하게 전달합니다. 한 작가는 고통과 달인을 합쳐 고통달이라는 활동명을 짓게 됐다고 설명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고통을 치유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예. 그리고 고통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한 작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위기, 소재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금세 자동으로 배경을 만들어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AI를 사용해 번역이 가능한 언어팩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듣고 해외로 확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 만화를 이렇게 더빙해서 텍스트랑 같이 올려놓으면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이렇게 나오고 영어나 뭐 중국어나 뭐 여러 나라에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작가가 불교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2003년. 불교를 어렵게 생각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는 재밌는 종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심각했던 우울증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몸만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마음 공부를 추천했습니다. 다이어트에 그렇게 들이는 시간에 정말 반만이라도 마음 공부에 이렇게 할애를 한다 그러면 정말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불교 만화가 있다 그러면 그 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작가는 연재 중인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 만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불교의 어려운 내용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한 한정우 작가. 누구보다 불법의 힘을 잘 알고 있는 한 작가는 불교를 전하는 크리에이터를 넘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크리에이터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어제 북한 이탈 주민 포교 현장을 찾아가 본 데 이어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포교 현실과 방향을 짚어봅니다.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현재 3만 4천여 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000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 2,000명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많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각 종교계는 이들을 위한 포교 활동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포교사단이 통일팀을 만들어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사상적인 어떤 계지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남한에 정착하는 데는 타 민족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과연 불교의 힘을 입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게 되면은 그나마 고통으로서부터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몇몇 포교사들이 뜻을 모아 북한 이탈 주민 포교를 하지만 교단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개신교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단 차원의 지원은커녕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포교사들의 개인 보시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암암리의 도움을 받는 개신교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 과반이 개신교를 신앙하는 것에 비해 불교는 전체 인원의 10% 수준에 머무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종단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되지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 많은 그런 봉사팀이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찰이나 이런 쪽을 좀 저희들이 좀 발굴해 나가야 되겠죠. 2008년 탈북해 출가한 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 행복 바람일 쉼터를 운영하는 도현 스님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불교계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며 범불교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보면은 교회나 뭐 천주교나 이런 데는 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불교는 별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탈북민에게 종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덕적 가치와 생활 양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바탕으로 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전국 33곳의 관음 성지를 순례하며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신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한국전통사찰순례가 올해 두 번째 회양식을 열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순례는 올해 99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의 순례 완료 인증서를 받으며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도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양효근 기자입니다. 전국 33곳의 관음 성지를 순례하며 신행 원력을 다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한국전통사찰순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올해 두 번째 한국전통사찰순례 회양식을 열었습니다. 회양식에는 33곳의 관음 성지를 모두 순례한 54명의 동참자 가운데 28명이 참석해 회양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관음 성지 순례 회양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순례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코 이렇게 순례라는 게 내 한 사람이 순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30년 관음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것들 어떻게 우리가 중생들에게 같이 함께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림사, 낙산사, 내소사 등 전국 33곳의 관음 성지를 순례하고 인장을 받을 때마다 신심과 한의가 빠지지 않았지만 순례를 완주하고 받은 회양 증서는 33배의 감동으로 불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아 시작된 한국전통사찰순례는 올해까지 총 404명이 순례를 완료해 불자들에게는 신행 문화의 장으로 비불자에게는 한국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계절을 산이나 계곡에서 물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저희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 있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관음 성지 33 마치는 게 꼭 불교 신자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33성지 돌면서 인장첩과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계사 같으면 대웅전, 그다음 뭐 어디 같으면 월정사 같으면 적광전회가 그 주 법당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조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교 문화사업단에서 하는 33 관음 성지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좀 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전통사찰순례가 불자는 물론 비불자에게도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체험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양효근입니다. 조계종이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과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제32회 불교 언론 문화상을 공모합니다. 조계종은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특별 부문에서 불교적 관점을 담은 작품과 언론계의 훌륭한 등불이 된 분들을 시상하기 위해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발표한 작품을 대상으로 방문과 이메일, 우편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 한 작품에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언론인상 1명에 상패와 상금 300만 원 등을 시상하며 시상식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전공부 모임 문사수 법회가 대중법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담양 정토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법회는 여여법사와 정토사 해광스님, 정평사 정우스님 등 15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문사수법회 대표법사 여여법사는 30년간 세속의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이어 부처님 법이 전해질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1980년 경전 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문사수법회는 1994년 대중법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남부지방은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고령자들은 폭염에 야외 활동 자제하셔야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